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3일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쟁점을 정리했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그야말로 모든 촉수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촉수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가 있고요. 또 한쪽 촉수는 지금 헌재가 있습니다. 다른 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가, 정말 그쪽에 모든 눈이 쏠리고 귀가 쏠리고 지금 거기에 제 촉수가 다 가 있습니다. 촉수를 뻗어보니까 말이죠. 지금 헌재에서는 계속해서 3일 동안 쟁점을 정리하고 수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빨리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3월 14일 설이 유력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 전에도 금요일날 선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뭐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흔역입니다. 조금만 버텨주면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지금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간담회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은 말이죠. 원래 간담회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임명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명분시잡기 아니냐. 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관료라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끌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말이죠. 대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을 때 그게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냥 결정일 뿐이지 이것이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주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돌아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선고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선고를 마냥 미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만약 미룬다? 그리고서 윤석열 대통령 걸 먼저 한다? 그럼 뭐 저 헌재가 꼼수를 부리는 거니까 그 꼼수 부리는 헌재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명분은 충분하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시도록 하겠다.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대법원이라든지 국회를 봐도 헌재 결정이 났다 해서 바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충분한 명분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최상목 이 양반이 말이죠. 상당히 불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지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되고 나서 혹시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몸살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복귀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나중에 내란 세력으로 몰리거나 내지는 적폐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이런저런 후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최상무기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여야정 협의체 어쩌고 만들더니 그것도 뒤로 미루고 상당히 지금 최상목을 압박하고 있죠. 마흔역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그런 협의체에서 일체 협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상목이는 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보니까 대통령 놀이에 빠져가지고서 야, 나라를 위해서는 말이야, 지금 경제가 이런데 그냥 마흔역을 임명해주고 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불길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재에서는 말이죠. 지금 문영배 원맨 쇼가 시작됐다. 문영배가 원맨 쇼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평의를 해보고 수기를 해보니까 이게 8대 0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각하 의견도 나오고 있고 지금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문영배 입장에서는 이거 국론 분열 어쩌고 그러면서 야, 8대 0으로 갑시다. 8대 0으로 갑시다.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하겠다. 뭐 한덕수도 다 기각시켜주고 다 할 테니까 대통령만 8대 0으로 갑시다. 이런 어떤 언맨쇼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맨쇼가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기 수기를 한다는 얘기가, 휴일 날도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휴일 날은 각자 얘기해가지고
한두 번 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영배가 원맨쇼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3월에 선고를 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것이 정통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것이 정통한지는 기자들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어떤 비밀이 셀 수도 있고 또 이제 정말 정통한 그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문영배가 확실히 저쪽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라도 문영배가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공정한 결론을 낼 놈 같으면 재판을 그따위로 합니까? 불공정하게 합니까? 그건 물 건너갔어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쪽은 이제 확실하게 4명은 저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김영두인데 김영두는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8명 중에서 우리 쪽에 남을 사람이 3명 아니냐. 근데 이제 마흔역이에요. 마흔역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원래가 말이죠. 이 판사가 바뀌면 이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돼 있어요. 갱신이라는 말은 판사가 바뀌면 그 판사는 그 앞에 걸 안 봤으니까 그 바뀐 판사가 그 앞에 거 기록 다시 증거 동의라든지 이런 거 받고 그다음에 또 그 조사하고 증거 조사하고 그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간이 갱신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이번에 규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3월 달부터 그리고 그 규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판 갱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판 절차를 갖다 간단하게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승태 대법원장 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1년 걸렸어.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만약에 40여개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이 공판 절차를 갱신해 가지고서 다시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 이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말이죠. 공판 절차를 간이로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냐면 이 40여기가 그냥 임명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9명 돼 가지고 심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결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최상목 쪽에서는 모를 리가 없는 거고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막고자 지금 단식까지 들어간 거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여기 들어가서 이 9명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 재판을 하면 그럼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난리 난다. 맨날 그럼 뭐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솔직하지로 얘기로 지상목이가 40역 임명해가지고서 9명 만들면 그리고서 저놈이 들어가서 재판하면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다고요? 맨날 무슨 뭐 발바발바나 하고 광화문에서 몇 명 모이면 뭐가 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광화문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지지율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단식도 해야 되고 지금 헌재 앞에서 한 여성분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제가 또 얼마나 긴급한 마음에서 제가 이런 이슈에 나서겠습니까? 지금 사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상목이가 반드시 지금 권한대행이고 그다음에 원래 대법원하고 국회에서도 말이죠. 헌재에서 우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절대로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후안이 들여와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또 못 따라올게 되면은 나중에 또 민주당한테 적폐 세력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녹을 먹으시면 그 성산문은 못 될지언정 성산문은 못 될지언정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죠. 강신업 TV입니다.